자, 2021년 6월 5일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직 보건행정 시험 문제입니다.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이제 보건직 공중보건 보건행정 문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가 시험을 보고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복원을 한 내용이고요. 문제가 100% 동일하진 않지만 최대한 실제 시험과 아주 유사하게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경기도 보건행정에서의 시험 문제 중에는 조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완전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말고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출제 빈도는 항상 늘 그렇듯이 사회보장에 대한 출제 빈도가 좀 더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보건사업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진료비 지불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 자, 다른 거 다 빼도 인두제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고, 행위별 수가제, 일당 진료비제라고 하면 정액 수가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괄 수가제 시행을 하고 있죠. 아닌 것 인두제.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진단명에 대해서는 포괄 수가제를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이나 보건기관은 정액 수가제, 자, 요것을 일당 정액제, 일당 진료비제라고 한 거죠. 요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 자, 2번 문제 정책결정 모형인데, 의사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의사결정자는 목표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합리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고, 합리 모형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한다.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 그렇게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다. 결정자는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 선택하고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다라고 했죠. 자, 국가암 검진 대상 중에서 연령 기준, 자, 위암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 주기라고 했고요. 자,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 그러면 40세 이상이 아닌 것은 대장암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심플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4번 문제, 산재보험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요양급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업급여가 있었고, 간병급여, 장애급여, 그 다음에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상병, 보상연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요양급여, 그리고 유족급여, 그다음에 간병급여, 장애급여까지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장교양보험에 있는 급여 내용이죠. 그래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근데 요번에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장의비가 장례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강에서는 장례비로 제가 수정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2022년 대비로 강의를 할 때는 장례비라고 이름이 바뀔 거예요. 5번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했어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랑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제도에 해당이 되죠. 아닌 것 3번. 통일신라의 보건행정기관, 통일신라 하면은 약전이 있었고 의료행정을 담당했다라고 했고요. 시의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왕실 의료를 담당했던 게 시의였고요. 자, 화린서는 조선시대 감염병 환자 치료 구호, 동서대비어는 고려시대의 의학 제공 감염병 환자 사망자 처리, 감염병 사망자 처리를 담당을 했죠. 정답 1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약전, 의료행정을 담당했던 기관이고, 공봉의사가 거기에서 종사를 했다. 내 공봉의사는 왕실 의료를 담당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산제도 설명. 수정예산은 뭐예요?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뭔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기금은 예산 외로 만들어지는 게 기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계년도 내에 모두 지출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게 기금이었고, 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산 불성립 시에 우리나라는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변경이 필요할 때 수정해서 국회에 다시 심의를 거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했어요. 옳은 것은 4번.
그래서 예산으로는 일반 회계, 우리가 회계 종류에 따라서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었고, 자, 일반 회계는 기본적인 예산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이 일반 회계,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으로 특정 목적을 지출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예산이 특별회계 둘 다 예산 일반 회계 회계로 들어가는 거고,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 외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별도로 설치해서. 그다음에 성립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이 있다라고 했고요.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가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 정답. 그래서 문제 보셨고, 자 8번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여러분 내용 이론인지 과정 이론인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맥그리거의 XY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은 다 내용 이론이고, 구름의 기대 이론이 과정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이론의 대표적인 것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같은 것들이 있었고, 과정 이론은 부름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까지 있었죠. 자, 9번 문제. 지역보건율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건데 이제 박스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느껴지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해서 이런 것들 소홀히 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거고요. 뭔가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신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실태조사,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대한 거, 그리고 보건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원 조달을 이런 위원회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계획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에 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죠. 자, 10번 엽관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엽관주의는 공직 임용의 기준을 선거에서의 어떤 공헌도,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에 임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이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을 할 수가 있겠고, 정당에 대한 공헌도가 임용의 기준이다.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강화된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공직에 앉히기 때문에 어떤 민주적인 민주통제가 강화된다라는 거고, 행정의 중립성,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죠. 옳지 않은 것 4번. 그래서 엽관주의는 충성도, 공헌도를 임용의 기준으로 한다. 자,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고요.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된다. 자, 부패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전문성, 능률성이 떨어지고 안정성, 일관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있죠. 11번 5차 회의의 주최국가랑, 그러니까 건강증진국제회의에서 5차 회의의 주최국가로 오른 것. 자, 제가 요거 여러분들 1, 2, 3차 쉽게 암기하는 방법 설명해드린 거 있었어요. 그 중에서 4자, 5맥, 6방, 7락. 그래서 4차는 자카르타, 5차는 멕시코, 6차는 방콕, 태국 방콕, 7차는 나이로비. 요거 4자 5맥 6방 7라 요것만 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거죠. 5차 회의는 뭐예요?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 이루어졌던 회의고,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자, 같은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봤던 내용으로는 보시면은 건강에 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주요 의제였다. 그래서 어차피 번역상의 차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에요. 계층 간, 지역사회 간의 건강 불균형 해소. 뭐 1차는 당연히 1986년 오타와에서 있었고요.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 접근 전략 또는 우선순위 활동 영역이 제시가 됐고, 2차 애들레이드에서 건전한 공공정책 수립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루어졌고, 3차는 스웨덴 선즈볼에서 보건지원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자, 4자는 가치 있다. 4차 자카르타 건강 증진은 가치 있는 투자다.
라고 연결을 해드렸죠. 자, 5차 멕시코시티 사회적 형평성 제고. 자, 6방이라고 했고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세계로 나와라. 세계화 시대의 건강 증진이 주요 의제였죠. 자, 7. 나이로비에서 케냐 나이로비였고 수행 역량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 증진을 개발하자. 8차 헬싱키에서 모든 정책에서의 복원을. 그다음에 상하이구 9차는 상하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돼서의 복원의 역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해라는 의제로 이루어졌죠. 12번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법에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법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쭉 봤을 때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따라서 농어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그래서 동네 병원도 없고 보건소도 없는 그런 지역의 의사 대신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확인 시설 장비 자체가 없겠죠. 아닌 것은 보건진료소가 되겠고,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보건소는 가능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의과대학 중에서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환자를,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것은 한센병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고, 자, 1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순서 중 가장 최근 것.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제도의 연역을 중요한 내용들 핵심들을 쭉 보는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작정하고 요건 모르지 라는 의도 가지고 출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뭐가 가장 최근이었을까를 좀 유추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외국인 가입자 당연 적용 실시, 외국인 지역 가입자 당연 적용 실시가 가장 최근이고, 그래서 보시면 2019년에 이제 당연 적용이 시행이 됐어요. 외국인 지역 가입자 당연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도입이 됐고요. 포괄수까지는 2012년, 13년에 걸쳐서 쭉 도입이 됐고, 사회보험의 통합 징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 통합 징수하는 거 의미하는 거고요. 2011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문제였습니다. 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기능, 자, 요거 서울시에서도 출제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출제가 됐고 제가 늘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하나는 나온다라고 했던 문제죠. 보시면은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추가로 정리해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15번 보건행정의 목적을 묻고 있는데, 자, 이것도 수업 중에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그게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뭐다? 효과성이다.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것,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효과성은 소망스러운 상태가 나타나는 성향, 정책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자, 그 외에 접근성이라고 하면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지 접근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 자, 대응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야 되고, 자, 민주성 및 참여성, 국민의 참여 여론을 반영해라. 자, 정책 결정 과정, 수행 과정, 평가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16번에 의료의 질 평가에서 구조 측면, 자, 구조적 접근하면은 면허, 자격부여제도, 신임제도가 있었죠. 면허제도고, 의료 이용도 조사랑 임상진료지침, 의료감사는 모두 과정적인 접근, 과정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정답 1번. 그래서 구조적 질개선제도로는 신임제도, 면허제도, 자격부여제도, 과정적 질개선제도에는 의료 이용도 조사나 PRO, 의료 전문의들의 상호 감시, 동료 감시죠. 임상진료 지침, 의료 감사, 보수교육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 표준 검토기구, PSRO. 결과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조사, 진료 결과 평가, 질병 이환율,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같은 것들이 있죠. 17번 보건복지부 소관기금은 딱 세 가지예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이 있죠. 자, 산재예방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WHO 3대 보건지표 하면은 우리가 조사망률, 비례사망지수,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없고 기대 수명이 나와 있어요. 자, 기대 수명은 지금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이냐라는 기대, 결국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것은 요거죠. 기대 수명,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출제가 될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이런 건 모르지라는 의도로 출제되고 만 문제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 안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처럼 문제를 풀었으니까 제가 접근한 방법은 보면은 2020년 성과지표는 금연 시도율이었는데 금연 시도율 자체를 뭔가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1개월 내에 금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로 대체했구나. 적절한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는 게 더 좋겠는데? 라고 판단이 됐고요. 참여 인력을 총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4시간 이거는 뭐 숫자 아무거나 갖다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는 24시간까지 필요한가 건강증진 사업하는데 요거는 좀 긴가민가 이거는 조금 오답으로 만들기 출제자 입장에서 오답으로 출제하기 가장 좋은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자, 3번 보기 보시면은 건강문제 대상군 수행 방법 측면을 고려해서 당연히 사업을 구성해야 되겠죠. 너무나 옳은 얘기잖아요. 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 중에 우선 맞아. 그럼 얘는 세모야. 자, 마지막 지역사회 중점 사항에 따라서 16개 정량 지표 중 핵심 성과 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자, 16개 정량 지표 중에서 핵심 성과 지표를 선정한다. 제가 그럼 이것도 숫자기 때문에 오답으로 내기 좋긴 한데 제가 이 문제에서 정답을 2번으로 골랐어요.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왜 2번으로 골랐냐면 출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이 모르는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이건 모르지 하고 문제를 가져올 때는요.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해요. 심플한 거를 오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수험생들한테. 그러다 보면은 이런 지표 숫자를 외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뭔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교육 시간을 오답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2번으로 접근을 했고 실제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저도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까 2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저는 골라서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요령 이런 식으로 완전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는 모든 수험생이 다 몰라요. 어차피. 그러면 이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누가 좀 더 잘 파악하느냐가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사업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자, 운영 방안을 쭉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방향과 지역사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을 다양화해라. 그래서 영역 간의 협력, 주민 참여,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죠. 대상자의 특성, 수행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너무나 옳은 소리죠. 이런 것들. 자,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에서 모든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지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역별로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부담을 좀 줄이고 교육 운영 관리를 내실화하고 예산도 별도로 관리를 한다라는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성과 지표가 이렇게 16가지가 총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 문제로 내기 제가 보기에 요걸로 오답 만들기 제일 쉬웠겠네 라고 보여진 내용이었어요. 자, 교육은 14시간 이상 그 다음에 신규인 경우에는 뭐 4시간 추가 이수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의료기관에서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 인증은 몇 년? 1년이다라고 했죠.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한다라고 했고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성과, 질 향상 활동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 권리와 안전,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 인력의 관리 운영, 환자 만족도 이 5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자,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3개의 등급인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지만 한 2문제 정도가 여러분들께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6월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직 시험의 보건행정 문제를 모두 정리를 했고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